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의 입문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주로 그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펙트와 또 이 3D 레이어와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펙트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키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효과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그 특정한 색상 영역을 알파 채널 상에서 블랙 부분으로 추출을 하고 반대쪽은 화이트로 추출을 해서 하나의 합성을 위한 알파 채널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 개념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되어 있는 이제 소스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보시다시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png 파일인데 보시다시피 번호가 붙어 있죠. 00부터 시작을 해서 보게 되면은 00143까지 그 얘기는 이제 그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총 144프레임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번호 순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바로 세퀀서 이미지, 세퀀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올 때 그 한꺼번에 하나씩 일일이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니면 이렇게 세프트 키를 눌러서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파일이 낱장 형태로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영상 단위로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png 시퀀스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애프터 이펙터가 첫 번째 그 프레임 시퀀스 이미지를 한 장만 선택을 해도 나머지 맨 끝쪽에 있는 끝번호까지 자동적으로 추적을 해서 불러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이제 그 시퀀스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바로 시퀀스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놓고 맨 첫 번째 프레임 넘버의 이미지를 한 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하나의 영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미지를 지금 보게 되면은 1280720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현재 지금 그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시퀀스를 지금 보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초당 30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프레임 레이트로 인식을 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시퀀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로조마스 클릭 인터프레이트 푸티지 바로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초당 30프레임으로 가정이 돼서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시퀀스 이미지의 정확한 프레임 레이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9.97로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9.97 FPS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죠.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문제없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키잉 연습할 소스로 이제 불러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 키잉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이 그린 색상으로 다 채워져 있죠. 이 그린 색상을 알파 채널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알파 채널로 추출을 할 때 바로 블랙 부분으로 추출을 하되 반대로 바로 여기 이렇게 그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은 알파 채널 상태에서 화이트로 추출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역할을 할 때 바로 여기 있는 키잉 기능을 조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Ctrl Y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그 백그라운드 컬러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푸른색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을 하단으로 내려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세퀀스가 지금 그 보시다시피 알파 채널을 일단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완전 화이트이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지널 소스로 가서 이제 그 체크를 해봐도 역시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제 그 키잉 기능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역할로 바로 이 익스트랙트와 리니어 컬러 키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익스트랙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해서 시퀀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는 그 채널 부분을 그 루미넌스, 즉 이미지의 어떤 그 밝기 정보를 해석을 해서 알파 채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이 색상이 지금 그린 색상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그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린 정보가 지금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히스토그램이 여기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랙 부분은 이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적당히 블랙 드래그를 해주고 화이트 부분은 이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점에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알파 채널이 추출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알파 채널이 이제 그 추출이 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 목적으로 생성한 바로 푸른색 솔리드 레이어가 바로 그 위에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는 일단 꺼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트랜스퍼런시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알파 채널로 추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채널에서 알파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바로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알파 채널로 추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 엣지 퀄리티를 보게 되면 완전하게 깔끔하게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블랙 소프트니스, 화이트 소프트니스 값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은 더 이제 깔끔하게 뺄 수가 있겠죠. 소프트니스 값을 이제 적당히 적용을 해서 너무 심하게 클리핑이 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 이전 상태에서 바로 이 그린 색상 부분이 바로 알파 채널상 블랙으로 그 나머지 영역은 화이트로 추출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하고 합성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어떤 특정 색상을 이제 추출을 해서 알파 채널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바로 키잉이라고 부릅니다. 키잉.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스트럭트의 어떤 그 키 퀄리티를 보게 되면 퀄리티가 좀 너무 조악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익스트랙트 대신에 일단 기능을 꺼놓고 이번에는 리니어 컬러 키 기능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보게 되면 이제 그 키 컬러 부분이 있죠. 이 키 컬러 부분에서 스포이드 2로 선택해서 바로 지금 제가 추출을 하고자 하는 색상이 그린이기 때문에 그린을 선택해 줍니다. 한번 클릭. 그럼 이제 바로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추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 추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투명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투명하게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바로 매치 톨런스와 그 매치 소프트니스 값을 사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조금은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치 컬러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 RGB 연산을 통해서 지금 컬러를 알파 채널로 추출하고 있는데 RGB 연산이 아닌 휴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와 또 크로마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소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컬러 방식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RGB, 휴, 크롬,
뭐 제가 보기에는 RGB 아니면 크롬이 지금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크롬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빠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키 오퍼레이션 쪽에서 보게 되면 킵 컬러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네, 보시다시피 키가 완전히 지금 RGB 상태에서 빠져 있지 않는 원본 상태로 다시 되돌려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 컬러. 네, 이제 아까 꺼놨던 솔리드 레이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네, 푸른색으로 합성이 된 상태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이제 이 리니어 컬러 키 기능도 사실 보게 되면 엣지 부분을 보게 되면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키를 빼서 만든 품질 자체가 뭐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품질이라면 이스트랙트나 리니어 컬러 키 기능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품질이 좋은 상태의 키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키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키잉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키라이트입니다. 이 키라이트 기능은 사실 이제 이 애프터 이펙트를 만드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누크를 만든 유명한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그 회사에서 만든 별도의 키잉 전문용 플러그인으로 애프터 이펙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대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키라이트가 이제 키라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키라이트가 있죠. 또는 이 서포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유저 가이드가 있습니다. 유저 가이드 부분에서 역시 키라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키라이트와 관련된 특히 바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위한 유저 가이드가 있죠. PDF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동작 방법을 익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키라이트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를 간단하게 지금 이 세퀀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키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키라이트에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의 세부적인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스크린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스포이드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을 하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스포이드 선택. 저는 이제 그린을 뺄 생각이기 때문에 그린을 선택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다시피 품질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리니어 컬러 키 기능이라든가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가 이제 추출되어 있는 상태를 좀 더 강도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스크린 게인 값을 사용해서 강도를 더 세게 하거나 좀 약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고 스크린 밸런스를 통해서 또 미세한 엣지의 디테일의 어떤 기본적인 느낌을 이런 식으로 또 역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같이 이제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키잉 작업을 할 때는 바로 그린 스크린 또는 블루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소스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체를 녹색 천이라든가 녹색이 칠해져 있는 어떤 그런 세트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사를 또 따로 촬영을 해서 두 개를 합성을 하는 목적으로 바로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키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색상이 그린을 쓰거나 아니면 블루를 쓰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색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옐로우라든가 또는 레드라든가 이런 걸 쓸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키 컬러 색상은 그린 또는 블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둔 소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두 장의 그 TIF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간단하게 키라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배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여자 모델이 바로 이제 그린 색상으로 칠해져 있는 그 천 앞에 뭔가 어떤 연기를 취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가지고서 새로운 세퀀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역시 밑에 적용을 해놓고 바로 키라이트를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스크린 컬러에서 스포이드 2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을 하고자 하는 그린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보시다시피 이제 즉각적으로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커튼 TIF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서 자동적인 합성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상태가 이제 그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 상태를 파이널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이미지는 지금 세퀀스가 아니라 낱장 이미지이기 때문에 플레이백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정말 그 깔끔하게 퀄리티가 좋게 빠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를 일단 디스플레이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트랜스퍼런시 모드를 이제 체크를 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알파 채널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파. 이제 알파 채널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물이 있는 부분이 완전 화이트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제 덜 빠져 있는 상태로, 키가 깔끔하게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이 없었던 그 부분 있죠. 원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키라이트를 이제 적용하기 이전 상태에서 봤을 때 원본 소스 자체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세트의 배경이 어떤 다른 소품이라든가 그런 물건의 요소가 그대로 지금 같이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깔끔하게 그냥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그냥 커트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제 어떤 그 특정한 피사체를 주의로 해서 바로 이 가장자리 부분 있죠. 그 가장자리 부분이 얼만큼 깔끔하게, 그 다음에 그 안쪽 부분의 디테일이 명확하게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잘 빠져 있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키라이트 체크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뷰 모드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파이널 리절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키가 빠져서 합성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파이널 리절트입니다. 이 상태를 이제 바로 스크린 매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 바로 키가 빠져 있는 상태에 알파 채널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빠져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그 1차적으로 지금 이 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블랙 앤 화이트의 농도를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스크린 게인과 스크린 밸런스 이 두 개의 수치를 조정을 해서 1차적인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스크린 게인과 밸런스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 상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스크린 매트 쪽에 있는 옵션들을 역시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퀄리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스크린 게인과 밸런스를 게인 값을 일단 조절해 보겠습니다. 게인을 낮추게 되면 보시다시피 게인이 낮춘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스크린 컬러의 키를 추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게인 값을 이제 100 이상 증가를 시키게 되면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강도를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피사체에 키가 빠져서는 안 될 부분까지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값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100. 그래서 조금씩 값을 올려보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값을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가장자리 이 퀄리티가 지나치게 이제 축소가 됩니다. 네, 잘려져 나간다는 얘기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친 그 개인 값에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105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그 스크린 밸런스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특히 이 스크린 밸런스라는 얘기는 이제 바로 키가 빠진 부분과 빠지지 않는, 즉 알파 채널상 봤을 때 블랙 부분과 화이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컨트라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밸런스를 이제 조정했을 때 약하게 값을 낮췄을 때와 강하게 했을 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밸런스를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피사체 안쪽 부분은 이제 화이트에 가깝게 빠지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을 바로 적당히 값을 낮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로가 되니까 보시다시피 비교적 깔끔하게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아직 그 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마치 지저분한 얼룩처럼 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이 케이스 상태에서 봤을 때는 스크린 밸런스를 이제 제로로 놔둔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리셋을 해서 원래 50%에서 제가 이 정도만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주의할 점이, 제가 지금 이제 그 이 스크린 매트 뷰 상태에서 개인 값과 밸런스를 조절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조절한 값을 완전히 믿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스크린 매트와 파이널 리절트 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배경과 합성이 되는 목적이니까 배경과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봐가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 수 있죠? 다시 105% 스크린 밸런스.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부분적으로 지금 얼굴 부분까지 이제 그 투명하게 빠지는 바람에 배경 쪽에 있는 붉은색이 같이 합성이 돼서 묻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RGB 상태에서 체크도 하고 다시 스크린 매트 상태에서도 체크를 해서 적당한 값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냥 일단 스크린 밸런스는 이제 30으로 놔두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시각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방송과 같이 빨리빨리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미지를 넘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주 정교하게 튜닝을 해서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러프하지만은 이 상태가 그대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돼서 다른 팀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죠. 이 상태가 문제가 없다, 그대로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 퀄리티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바로 아까 스크린 매트 상태에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스크린 매트 쪽에 있는 이 옵션들을 조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클립 블랙과 클립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클립 블랙과 화이트는 바로 지금과 같이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알파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값을 잘라낸다,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이 화이트 부분 있죠? 그 화이트 부분을 바로 클립 화이트 값을 사용해서 값을 낮추게 되면은 바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얼룩이 져서 지저분한 부분들이 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 자체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을 낮추게 되면 보시다시피 삭제가 되죠. 조금씩 값을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비교적 깔끔하게 커트가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값을 다시 95로 보죠. 94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 블랙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블랙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뜻 봐서는 이제 완전한 블랙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제 그냥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하단에 보게 되면 어저스 익스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값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이제 이 뷰어가 가지고 있는 밝기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판독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깔끔하게 거의 블랙에 가깝게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데이터가 좀 남아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커트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나치게 이제 커트를 해버리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클립 블랙을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역시 이미지 가장자리 부분이 알파 채널의 가장자리 부분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그 머리카락 디테일 부분이 같이 이제 커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 값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4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값을 증가시켜 보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능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스크린 게인, 스크린 밸런스, 클립 블랙, 클립 화이트 이 4개의 수치만 조정을 해서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알파 채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파이널 리절트로 바꿔서 결과를 보죠. 뭐 디테일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문제로 지금 보게 되면 그 오리지널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트의 그런 다른 어떤 장치들이라든가 물건들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죠. 저 상태를 이제 그 지금 합성이 된 최종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이 키라이트 연산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도려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마스크죠. 펜 툴을 사용해서 바로 그 부분을 도려내주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 그린 스크린 소스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도려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제가 도려를 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반대 부분이 당연히 커트가 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마스크의 작용을 인버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 부분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불편하게 촬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커트를 시켜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라이트 자체적으로 바로 이제 그 이 같은 부분을 커트를 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웃사이드 마스크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현재 지금 아웃사이드 마스크가 현재 지금 넌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추가했던 이 마스크 1을 선택을 해줍니다. 마스크 1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인버터를 체크했던 것을 인버터를 풉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스크의 작용이 애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넌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그냥 이제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그 이 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아웃사이드 마스크 기능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시 넌으로 둔 상태에서 이 기능을 add, invert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줘도 무방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기왕에 이제 그 키라이트로 작업하는 거니까 바로 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아웃사이드 마스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마스크 1 선택 따라서 현재 마스크 선택은 None, 인버터 체크 해제 풀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스크린 매트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마스크로 그 추출된 마스크로 이제 뺀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사용자가 추가한 어떤 그 마스크의 작용, 즉 아웃사이드 마스크라든가 인사이드 마스크로 사용을 했을 때 그 상태까지 같이 알파 채널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 모드를 스크린 매트가 아닌 컴바인 매트로 바꿔주십시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추가했던 그 마스크의 작용도 같이 반영이 돼서 결과가 그 알파 채널 상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이널 리절트.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바로 키 작업을 했습니다. 이같이 이제 그 소스 자체가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그린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린 스크린의 그린 부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바로 그린 스크린 키, 그린 스크린 키잉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위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키라이트와 관련된 또 나머지 작업은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